안녕하세요, 럽입니다. 보고서 제안서를 만들다 보면 내용이 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내용을 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용도 잘 전달하고 디자인도 좋은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요. 이 원본의 문서에서 문제점은 위쪽 타이틀 영역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부분은 목차에서 봤을 때 2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 1. 기존 에너지 이슈 이 부분에서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타이틀 영역 부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고 여백이 낭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 수준의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빼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실제 본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텍스트는 흔히 위치하는 왼쪽 위쪽 부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부분은 이제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로로 길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를 세로로 만들고 각 내용에 대해 적절한 아이콘을 배치함으로써 좀 더 이 부분이 세 가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꿔볼 텐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쓴 세 가지 구조가 나왔지만 이런 구조를 너무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 세 가지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눈금 및 안내선에서 세로 안내선을 추가해주세요. 자, 그럼 가운데 점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선을 쭉 왼쪽으로 옮겨서 12.1에다 두고 반대쪽도 똑같이 옮깁니다. 이때 옮길 때 컨트롤을 눌러서 옮겨주신다면 이 점선이 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가운데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12를 놨으니까 이번에는 적당히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 4, 왼쪽 4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해서 이렇게 총 세로로 화면이 3개로 분할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영역에 맞게 텍스트를 먼저 배치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애들은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요. 이 네모 모양은 일단 텍스트 채우기를 없애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텍스트 박스가 줄였는데 왼쪽은 계속 영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좀 약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전체 블록을 씌워서 보면은 좀 이 부분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기에 표시에 눈금자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눈금자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블럭을 씌우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래시계 같은 애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각형 부분을 딱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딱 시작점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삼각형들은 뭐냐? 이 위쪽 삼각형은 바로 글머리뼈의 위치로 옮기는 거고요. 아래쪽 삼각형은 텍스트의 첫 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글 상자를 딱 적절히 조절을 해주고요. 보면은 이제 글씨가 약간 글 상자에 비해서 내용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행간을 이렇게 1.5로 잡으셨을 텐데 제가 올린 행간을 제대로 조절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좀 더 내용을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가 아니라 1로 바꾸고요. 딱 줄어들었죠? 이제 이 영역만큼 일단 글씨를 잘라주도록 합니다. 이때 엔터가 아니라 같은 문단이라면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엔터로 하면은 앞에 글머리 끼호가 생기지만 쉬프트 엔터로 하면은 하나의 문단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적당히 맞춰서 쉬프트 엔터를 이용해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맞춰줍니다. 지금 줄이 다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처럼 보일 텐데요. 이거를 행간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이 4가지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홈 탭에 단락 옆에 아이콘을 눌러서 단락 앞쪽을 10포인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딱 단락별로 내용이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줄맞춤을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본 내용을 복사했을 때 기존에 있던 텍스트 박스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면 여기 보면 조그맣게 컨트롤이라고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가장 오른쪽에 텍스트만 유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은 원래 있던 이 서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이 사이에 맞게 적당히 배치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목 부분을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끝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요 영역만큼 일단 채워줍니다. 하지만은 이 영역에 딱 맞게 된다면 나머지도 다 붙어있는 느낌이 나니까 살짝 줄여주도록 하죠. 사각형이 너무 지루하다면은 살짝 끝이 살짝만 둥근 느낌을 내도 되고 아예 이렇게 원을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끝이 둥근 느낌만 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을 꾸며줄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 이번엔 삼각형을 만들어서 쉬프트를 눌러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서 다시 수직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얘랑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딱 맞춥니다. 홈탭에 정렬에 가운데. 화살표는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살짝 줄여주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윤곽선을 모두 없애주고요. 만약 이쪽 오른쪽 부분이 없으셨다면은 이렇게 도형을 다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개체 서식을 눌러주세요. 여기 부분에 아마 선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선 없음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단색 색깔만 채우면 되겠죠? 2013이신 분들은 다른 색을 눌러서 제공해드린 파일 혹은 제공해드린 파일이 아니라 그냥 내용만 보고 계시다면 이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35, 55, 91 요 텍스트만 이제 앞으로 가져와서 정렬에 맨 앞으로 가져와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글씨 크기에 비해 좀 요 부분이 너무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까 얘를 살짝 다시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랑 사각형이랑 다시 선택을 해서 가운데 그리고 중간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도 좀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컨트롤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살짝 잡아줍니다. 괜찮네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만 먼저 좀 해주는 거죠. 이 윗부분을 어떻게 꾸며줄 거냐면은 삽입의 도형의 원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줄 텐데 원을 만들 때는 쉬프트를 눌러서 꼭 정방향 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다른 색으로 가셔서 여기 242, 242, 242를 모두 채워주도록 합니다. 약간 연한 회색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윤곽선의 색깔은 다른 색으로 가셔서 35, 55, 91을 채워줍니다. 윤곽선의 두께를 좀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7포인트 정도가 괜찮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꾸며줄 거예요. 얘를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일단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과 쉬프트 알트를 눌러서 크기를 살짝 조절해 줍니다. 컨트롤과 쉬프트 알트를 누른 이유는 컨트롤은 가운데서 이 도형의 중앙에서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쉬프트는 정방향 비율로 그리고 알트는 미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함께 다 누른 겁니다. 이번엔 실선을 아주 얇게 1포인트나 0.5포인트로 주고요. 투명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일부러 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둡니다. 얘를 이렇게 다시 딱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다시 적당히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좀 약간 이쪽 윤곽선이 진하네요. 좀 더 연하게. 네, 그러면 약간 더 디테일이 더한 원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모두 다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를 이용해서 수평 복사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렬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원 부분들은 모두 이 사각형 뒤로 보내줍니다. 정렬에 맨 뒤로 보내기. 이제 요 안에만 적당한 아이콘으로 꾸며주면은 앞서 원본의 모양이었던 가로로 긴 3단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적당히 채우기 위해서 무료 아이콘 사이트를 찾아볼 텐데요. 저는 이 아이콘 파인더라는 곳에서 아이콘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원 안에 들어갈 아이콘은 원전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 수준의 강화라는 내용을 담은 아이콘이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원전이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원전을 아이콘 파인더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전이라고 쳐보죠. 원전.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해야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할 텐데요.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뭐 빗금 쳐져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여기 아래 또 보면은 또 달러, 돈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any, 프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라이센스 타입에 for commercial use라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근데 적당한 아이콘이 나오질 않네요. 그렇다면은 이때 다운을 받으실 때 PNG가 아니라 SVG를 받아주세요. 업데이트가 잘 된 파워포인트라면은 이제는 SVG를 넣어도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삽입에 그림에 아까 다운받았던 폴더로 가셔서요. 다운이 받아있죠? 그래서 얘를 삽입을 눌러줍니다. 이 SVG의 장점은 그룹 해제를 2번 하면은 도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만약 이 아이콘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SVG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G 한번 누르고 팝업 창이 뜨면 얘를 눌러줍니다. 팝업 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기 개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이 소리가 바로 도형으로 만들겠느냐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릅니다. 뭔가 딱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룹 해제를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G. 그러면은 아까는 하나만 선택됐지만 지금 여러 개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크게 뭐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제 중간 부분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요거에 맞는 아이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검색했을 때 쭉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구와 그리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나뭇잎 2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근데 이제 아까는 하나만 받아서 바로 넣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개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아이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 삽입 창이 떴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기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를 눌러주시고요. 수정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정한 날짜라는 게 가장 최근에 컴퓨터에 저장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을수록 혹은 가장 아래에 있을수록 내가 가장 최신에 받은 파일이겠죠. 즉 방금 전 다운받은 파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모두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나뭇잎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엔 크기를 더 많이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만 돌려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부분만 꾸미면은 큰 문제 없이 디자인이 완료되겠죠? 이번에 보면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말이 있네요. 아이콘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표현하기 애매하면 좀 단어를 하나하나씩 끊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확대라는 단어를 기반해서 아이콘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확대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뭔가 연결된 느낌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연결됐다는 것은 보통 네트워크라는 단어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그대로 불러올 거고요. 둔 다음에 이 배터리만 이제 크기를 더 줄여서 가운데다 두기만 하면은 뒤로 갔네요. 다시 또 맨 앞으로 가져오고 예, 크기를 적당히 줄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연결되고 확대되는 느낌을 은연중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원본은 텍스트만 있어서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면은 새롭게 바꾼 디자인은 이 페이지는 3가지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아이콘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이 부분은 조그맣게 여기다 만들기로 했었죠.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글씨 크기를 많이 줄여주세요. 내비게이션은 현재 해당 페이지가 어느 부분임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 포인트를 8포인트로 줄여주고요. 요 글상자 또한 적당히 줄여줍니다.
이렇게 텍스트만 두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형을 이용해서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삽입, 도형 가서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도형을 선택해서 살짝 이렇게 얇고 긴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옆에는 살짝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화면상에는 여기까지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선을 없애고 채우기 색깔은 여기 이 색깔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가서 219, 94, 9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서 글씨가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서 너무 이 부분이 무겁지 않는 느낌을 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결국 가로 3개로밖에 구성할 수 없을 때는 안내선을 이용해서 화면을 3분할하고요. 거기에 맞게 글씨를 적당히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행간 기능을 이용해서 단락별로 잘 구별을 한 후에 제목을 도형을 이용해서 꾸며주고 이 윗부분에 아이콘을 배치한다면 이렇게 텍스트만 쓴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